우리 정치 얘기 그만하고요. 북한 얘기 안 해볼 수 없습니다.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난 주말 20일 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료공장 준공식에 측근들과 함께 참석했는데요.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사망설과 위중설을 제기한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주장은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사망을 99% 확신한다고 했던 지성호 미래한국당 국회의원 당선인 얘기 들어보고 갈까요? 지난 주말쯤 이제 사망한 것으로 이제 알고 있고, 북한의 이제 뭐 관행상 봤을 때 아마 이번 주말쯤이면 이제 그 소식을 이제 북한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근거로 저렇게 강하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을까 이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습니까, 황 기자 보시기에? 저도 무슨 근거로 저렇게 얘기를 했는지 좀 얘기를 속 시원히 듣고 싶죠, 다들. 근데 저분이 지금 국회의원 당선이신 분이니까 얘기가 커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탈북 청년, 그렇죠. 탈북 단체 대표 인권운동가, 북한 인권운동가 정도면 뭐 저렇게 파장이 없겠죠. 그런데 본인이 지금 어떤 신분이고 자기의 말이 어떻게 무게를 갖는가에 대한 자각이 아직 모자란 것 같아요. 물론 남한 사회에 들어와서 적응한 지가 그래도 한 십몇 년 될 텐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분이 무슨 북한 출신이고 지성호 당선인이 북한 인권운동도 해왔지만 탈북할 당시에 함경도 국경 근처에 살다가 10대 청년이 꽃제비 활동을 하다가 지금 꽃제비로 쫓겨다니다가 이렇게 다쳐서 목발을 짚고 탈출한 사람이 저런 김정은 위원장의 고위 정보를 알 리가 있을까라는 것만 생각해도 사실은 좀 황당한 얘기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탈북자분들이 남한사에 들어와서 저런 식의 이렇게 얘기가 큰 얘기를 자꾸 하면 매스컴에서 다뤄주고 자기의 주목을 받고 그런 관성이 좀 있죠. 특히 탈북 인권운동 단체 이런 데서는 평소에 언론이 잘 주목을 안 하니까 그런 관성이 뭔가 지금 자기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저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근거 없는 말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근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원래부터 별 근거를 갖지 그렇죠. 못하고. 근데 저 말을 이제 당선이라는 신분의 무게감이 실려서 이렇게 큰 그게 생긴 것 아닌가라는 본인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회의원 당선인 또 국회의원의 말의 무게감을 아직 잘 모르시는데 아마 이번 일로 본인도 좀 자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성호 당선인의 경우는 아까 지금 황 기자 말씀하셨지만 정보가 별다른 정보가 없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데 이 태영호 당선인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래도 고위직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 사람 얘기는 뭐 좀 듣고 할 것이다 이런 추정을 했단 말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아니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도 잘 모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어떻게 어떤 특히 북한이라고 하는 특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몇 가지의 조짐이 있죠. 저 정도로 99% 사망했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도 여러 가지 하면은 이제 정치 심리학적 용어를 쓰면은 wishful thinking이에요. 자기 희망적인 상황을 얘기한 것이지 어떤 과학적 근거나 정보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일종의 예방 주사를 맞은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막 이렇게 막말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정보를 막 한다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시민운동가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당선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언행에 신중하고. 그러니까 태영호 당선자도 이유야를 막론하고 사과를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용기가 있어요. 자기한테 기대했던 거는 정확한 분석과 전망이었었는데 그렇게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유야를 막론하고 사과드리고 앞으로 더 신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의정활동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토대로 해서 북한과 관련된 거는 이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가 파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21대 국회에서는 이제 이러한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중에 신중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학습을 충분히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꾸로 우리 정부의 대북 정보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 않구나 이런 정도의 신뢰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깊은 신뢰를 갖게 됐다고 봐야죠. 정부는 초기부터 일관된 내용을 얘기했고요. NSC를 열어서 청와대에서 내놓은 입장들 결국 그것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해서 정확하고 검증된 남북관계 문제, 특히 예를 들어서 북한 지도자의 사망이다라고 한다면은
벌써 탈북자의 이 북중 이 국경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한반도의 지형 변화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사안을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행태는 좀 바꿔줘야 되고요. 근데 아직도 또 사과 안 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한국에서 정치인들의 그런 메시지는 정말로 국민들께 겸허하고 단호하면서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정말 제대로 검증된 것이어야 된다. 우리 정부가 어쨌든 신뢰를 얻었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북관계라든가 우리 또 한미관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신중 또 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된 그런 얘기를 내놓아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정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홍국 대진대 개공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 황혜진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